네, 안녕하세요. 좋은 극장에서 좋은 영화 잘 보셨죠? 네, 오늘 저는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여 아픔과 순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지은 감독님 옆에 모셨는데요. 감독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를 하면서 오늘 토요일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토요일에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배경이 3월인데 딱 3월에는 처음 이렇게 상을 해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즐겁게 평론가님과 대화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영상자료원이 말하자면 주목한 한국영화 2023 11편 중에 한 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감독님, 저는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선정 이렇게 참여해서 작품 뽑을 때 당연히 이 작품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소감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일 좋았던 영화 11편 중에 한 편입니다. 일단 너무 좋아요. 이 영상자료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던 영화도 도서관에서 영화도 보고 여기도 영화 많이 보러 왔었는데 저희 영화가 촬영이 된다고 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너무 오랜만에 같이 객석에서 영화를 봐가지고 더 뜻깊고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시니까 이 장면을 기가 막히게 찍었다 생각이 드셨을까요? 여러 있었어요. 하나 정도만 뽑아주시겠어요? 오늘은 유독 그 문수아 배우의 감정이 더 많이 저한테 와닿았던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승아 배우는 중학생이 되었고 이제 본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저때 승아 배우가 저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안 했지만 그 사이에 승아 배우가 저렇게 디테일을 표현했었구나 라고 했던 게 오늘 또 다시 보이더라고요. 어떤 장면에서 문승아 배우 이 작품 나왔을 때 진짜 문승아 배우의 발견이라는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라운 배우가 등장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눈에 들어왔었던 문승아 배우 연기 장면 어떤 거였는지. 오늘 유독 시청 다시 찾아왔을 때 오버워치 생각 장면 있잖아요. 사실 그게 큰 감정이 있는 연기가 아닌데 그때 이거를 꼭 가져가야겠다. 네. 라는 그 절실함이 해주세요 이게 아닌데도 그 절실함이 너무 느껴져서 대단하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린 다음에 객석으로 마이크를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주실 때 또 오늘은 유독 어떤 장면이 여러분께 가까워서 감독님께도 나눠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작년에 이 작품을 보고 정말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한국 영화를 쭉 보면 소녀들의 성장담을 다룬 작품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작품들 자체가 2010년대 중반 정도 돼서 예컨대 윤가은 감독이라든지 김보라 감독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녀의 이야기, 여성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어떤 감독들과 함께 그걸 또 보고 싶어하는 대중들과 만나면서 좋은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매우 독립적인 작품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밀의 언덕도 그 객원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이런 작품을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것은 10대 소녀의 이야기일 거다 하셨었던 이유가 뭔지 이야기 어떤 점에 또 매료가 있어서 좀 궁금합니다. 막연하게는 이런 사건들이나 갈등들이나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었고요. 막연하게는 머릿속에 정말 작은 인간? 작은 여자 인간이 제 머릿속에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건 이제 감독으로서의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막 부모님한테 막 허락받지 않고 어디든 막 가고 자기가 막 혼자 고민했다가 혼자 또 심히 이렇게 맞는 걸까 뭐 고민하기도 했다가 여기에 사람 만났다가 이 사람도 만났다가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정답이라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시행착오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어떤 그런 조금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 여성 캐릭터를 그리게 될 때 성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욕망이 있잖아요. 뭐 돈에 대한 욕망, 뭐 가족에 대한 욕망, 되게 다양한 욕망들이 있는데 이 10대 여성 캐릭터에 있어서는 그 욕망이 좀 한정되어 있다. 나는 또 다른 거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저희 영화가 베를린에서 제너레이션 섹스에서 첫 상영이 됐잖아요. 제가 그때 가서 천국이라고 느꼈던 거는 명은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포스터들이 다 걸려 있는데 거기에 나온 10대 여성 캐릭터들 욕망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꼭 뭐 친구, 뭐 공부 이게 떠나서 다른 욕망들이요. 그래서 그걸 봐서 너무 반가웠고 막 삭발한 10대도 있고 막 너무 다양해서 행복했었고 그 제너레이션 섹션이 어린이 영화만 상영하는 세션인 거죠. 네, 그 시기에 있는 그 캣 인물들로 대상으로 해서 하는 섹션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좀 다른 욕망, 좀 샤이하지 않은 그런 주인공을 그리고 싶었는데, 네, 그런 욕망 가운데서 한참을 그건 이제 감독으로서의 욕망이었고요. 알맹이는 없는 그냥 그런 거 보여주고 싶다는데 또 한편에서 있어서는 제가 예전부터 느껴온 어떤 직업의 기천이라든가요. 한국 사람들의 편견, 그리고 부모님을 창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금기 그런 거를 좀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다뤄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 수 있겠다.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출신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을 것이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가정 환경 조사서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 했을 것만 그 종이 한 장에 담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건 작가로서의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느 순간 결합이 돼서 1996년대에 이 가정 환경 조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한 작은 여자 인간으로서 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작품을 느꼈습니다. 그 영화 굉장히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직업의 귀천에 관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또 한편 우리의 주인공이 그 귀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양한 결들이 스크린에 충돌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지금 감독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는 한번 저는 이 작품을 봤을 때 너무너무 반가웠었던 게 저는 명은이처럼 인싸도 아니고 그렇게 막 반장하면 잘 나가지도 않았지만 너무 명은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야망으로 불타서 너무 잘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1등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작품을 소개하려고 할 때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망 있는 여자에 대한 야망 있는 여자, 야망 있는 소녀, 야망 있는 10대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처음 말을 열었는데 상대편에 듣던 분이 그런 여자들이 있죠 하고 딱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망과 여자가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편견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꼭 나쁘다는 말을 저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랬을 때 그 여자의 야망이라고 하고 특히 소녀의 야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린다는 것이 좀 다양한 욕망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이면도 어떤 뭐 의도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명언이 같았다라든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마 저는 감독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명훈이처럼 결혼하지 못했어요. 다만 명훈이처럼 그럴 수는 있었을 거야.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저는 반장을 너무 해보고 싶었지만 그 당시의 인식의 한계가 반장까지는 못 닿았었어요. 부반장 혹은 부회장까지만 내가 무슨 반장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제 감속에는 나 반장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야망이 있었고 나도 통일전망대까지는 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표지판만 보고서 갔던 기억들 그러니까 그거 야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지금 야망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의 사실 가장 큰 동력은 숨기고 싶다. 가족을 숨기고 싶고
제가 해석했었던 것과 감독님이 또 의도하셨던 게 굉장히 다르다는 걸 방금 발견했는데요. 저는 야망 때문에 거짓말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처음 생각하셨던 건 어쩌면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 거짓말이 시작돼서 야망으로 갔다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게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야망이 있는 친구 있죠. 일단 명희 그 머리 스타일부터가 6학년 때 생머리잖아요. 그 머리 스타일을 그 꾸벅꾸벅 한 이유는 저 너무 저 머리 저 평생 해보고 싶은 머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안 어울리는? 네. 그게 이제 난 5학년 때 뭔가 다른 의지의 다른 삶을 살아보리라 하고 의지로 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기본적으로는 뭔가 이 친구들 왔을 때 특히 그 혜진이 자매가 왔을 때 그 야망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쟤보다 조금 더 선생님한테 좀 사랑도 받고 싶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좀 깔려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만 드리고 이제 마이크 플로우로 갈 거니까요.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숨기고 싶다와 혜진이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또 하나는 관심사 중에 하나는 글을 쓴다라고 하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명은이가 글을 쓰는 이유와 혜진이가 글을 쓰는 이유가 굉장히 다른 것 같고 명은이는 숨기기 위해서 글을 쓴다면 혜진이는 드러내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 같은데 그 두 개의 갈등을 어떻게 설정하시게 됐는지 감독님께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인지 저 이거는 사실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 만들 수 없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네,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명훈의 시작은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인정 욕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내가 섬세하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이걸 했으니까 요거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리고 일단 글쓰기는 가장 편안한 도구였던 것 같고 돈이 들지 않고 그때 뭐 패러글라이딩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포스터 이런 거 다 돈이 이게 어느 정도 들고 그러는데 비행기 만들어요. 그거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나요? 네, 이거 패러글라이딩 아닌가요? 그때 만들어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글은 어쨌든 도서관에 가서 공짜로 책을 빌려볼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근데 글짓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글짓기 제가 매달 몇 번이 있어서 몇 번이고 시도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명언이가 주변을 사유하고 그럴 수 있는 도구로 글쓰기를 사용했고요. 또 어려웠어요. 그 혜진이하고 명은이의 글은 사실 상 받은 글이잖아요. 제가 상 받은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포츠 영화도 스포츠를 전면으로 다르고 피아노 영화도 피아노 막 겨루는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글쓰기를 하는데 글을 쓰는 척 날라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글을 쓰는 척을 할 수 없고요. 그럼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글은 써야 된다. 그리고 그 글이 어떤지는 당연히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글 쓸 때 진짜 고심했어요. 이 5학년이 쓰는 글, 근데도 상도 받은 글. 다행히도 저도 초등학교 때 글짓기를 한다고 하는 글짓기 퀴즈여가지고 그때 기억에 좀 생생한 편이었어요. 저는 혜진이처럼 뭐 대상은 받은 적은 없고 대상 서수상 받은 적이 없고 만년 우수상, 장려상, 입선 요 수준의 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은이처럼 항상 도서관에 가서 잘 열심히 읽고 그리고 명은이가 실제로 보고 있는 사전도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거 보면서 어려운 단어 찾으면서 배워 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명은이의 글은 제가 그때 썼던 어떤 수법들 훅이 있어야 되고 어려운 단어가 좀 나와야 되고 앞에 뭐 스미스한 거 이뤄야 되고 그래서 명은이 글을 그렇게 썼고요. 혜진이 글은 제가 그때 너무 받고 싶어서 관찰했었어요. 대상의 글들은 어떤 글들인가 최우상의 글들은 어떤 글들인가 그 글들은 제가 감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일단 첫 문장부터 조금 아우라가 좀 달라요. 첫 문장부터 로마가 나오거나 네, 세계의 인문사적 지식과 얼마나 소설을 많이 읽고 그랬으면 그래서 그때 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꼭 평화라고 해서 평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접근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기억을 썼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역할을 맡았던 이 배우들하고 백인장을 했어요. 그 친구들의 그 보면서 나쁘지 않겠다. 결국 이 글은 제가 쓰는 것이었지만 이 친구들과 크게 이질감이 되지 않겠구나. 그 두 번째로 비교를 해서 네, 감독님 저는 이 작품의 오프닝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쓰신 글로 대사는 못 받으셨겠지만 영화만큼은 정말 놀라운 아우라를 가진 오프닝으로 시작하셨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플로우로 마이크 들어볼 텐데 저희가 오픈 카톡방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오픈 카톡방에 질문을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감독님 나중에 다 읽어보실 테니까 영화에 대한 코멘트 주고 싶으시면 오픈 카톡방 이용해 주시고요. 질문은 마이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세 번째 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 영화 너무 사랑해서 오늘 또 보러 왔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간에 그 이제 경수 어머니를 이제 서점에서 우연히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그 경수 어머니가 굉장히 화사하고 너무 이제 지적이고 아름다운데 이제 뭔가 들고 있는 책이 이제 인지치료 관련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정하신 그 좀 이유랄까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질문인데 이제 감독님께서도 이제 평론가님하고 말씀하셨지만 그 혜진이 같은 경우는 혜진이랑 하연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천재형 작가인 것 같고 명은이는 좀 노력형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명은이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망도 있는 친구고 이제 반장으로서 굉장히 이제 반을 잘 이렇게 주도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정치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감독님은 그 혜진이랑 하얀이랑 명은이가 다 계속해서 글을 썼을지 특히 이제 명은이는 계속해서 글을 썼을까 그걸 이제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영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자면요. 그 경수 어머니의 우울증 인지치료는 두 가지 이유에서 넣었어요. 아마 그 인서트로 따로 찍었다는 것은 아마 의무가 있었겠죠.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은 명은이가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경수 어머니가 그 우울증 인지치료 책만 없다면 모든 게 완벽한 분이지 않을까. 근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 인서트 하나로 인해서 이 가족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제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연출했습니다. 얼마나 공허했으면 아들이 숙제를 도와주면서 직접 서점에 와가지고 이걸로 얼마나 그거 허기를 채울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의도해서 다른 가족 형태 명희의 외할아버지도 완벽해 보였지만 또 거기서도 빈틈이 있었고 그런 다른 형태의 가족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 인서트를 썼고요. 두 번째로는 명훈이가 얼마나 섬세하고 섬세한 사람인지 이 사람의 근데 혼자 앉아있는 친구도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와중에 이거 보고 그걸 가르치는 거 보고 사연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면서 그 다음 대사를 그대로 하잖아요. 먼저 고르세요. 그 정도의 명훈은 좀 섬세한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썼어요. 그리고 글을 썼을까라는 질문은 사실 제가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히는 영화 마지막에 이제 쓰는 순간부터는 관객에게 넘겨드리고 싶기도 해서요. 혹시 인터뷰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혜진이를 맡은 제이 배우와 승하 배우가 한 말이 있는데 그걸로 대신 전해드려도 될까요? 언제가 그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좋은 글을 계속 썼을까요? 그랬을 때 명훈이를 맡은 승하 배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그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이 배우는 썼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글은 자신에게 목숨 것 같아서 글로 곁에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자기 썼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그 두 배우에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제 연출 방향과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와 이랬어요. 네, 그 말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되게 인상적인 게 맨 마지막 장면을 쓰라고 하니까 명훈이가 연필을 주는 게 아니라 사인펜을 주잖아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네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여기가 네 여기 세 번째 줄 부탁드립니다. 영화 잘 봤고 오늘 제가 처음 봤거든요. 몇 개월 동안 이 영화 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전에 패스트 라이츠를 얼마 전에 보고 이 문승아 배우가 마치 6학년이 돼서 이민을 가서 이제 노라가 된다라는 약간 그런 상상도 좀 하게 되는데 이 캐릭터가 지금 어떤 감독님들한테 이 문승아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간의 그러니까 물론 자전적인 이야기가 완전히 아니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그런 뭔가 유사성도 느끼면서 저는 문승아라는 배우를 어쨌든 패스라이트 잠깐 보고 오늘 이 보고 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물론 아이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라는 게 그러니까 우선 제가 저 배우를 어떻게 캐스팅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저 아역 배우를 두 번째는 사실 이런 그러니까 12살, 11살, 12살 정도 배우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라는 게 사실 그 나이 또래에 소위 말하는 스타 배우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저 정도의 배우가 나오지 않았으면 사실 저 영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그 자신감이 없을 텐데 어떻게 감히 어떤 문승아라는 배우 같은 배우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운에 맡겨서 만약에 저런 배우가 안 나타났으면 영화 못 찍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감독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승아 배우님 감사하게 승아 배우가 여기 왔었으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에게 10대 여기 승아 배우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10대들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4개월 동안 일단 오디션을 봤고요. 그리고 제 연출 노트 앞에 맨 앞장에는 나는 명훈이를 꼭 찾고 말 것이다. 나는 그걸 딱 앞에다 붙여놓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 4개월의 여정에 들어갔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내가 명훈이를 못 찾으면 어떡하지? 혹은 찾았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왔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라면 어떡하지? 그러면 진짜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하나하나 이걸 어떻게 그 부담감이 엄청 컸었는데 승아 배우를 오디션 때 봤어요. 근데 제가 승아 배우에게 확 매료됐던 것은 자연스러웠어요. 말을 하는데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하는 것처럼 꾸며지지가 하나도 않았었어요. 그냥 제가 항상 말을 하는 때 구수하다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냥 막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연기를 하면요. 그게 막 크게 감정적인 연기가 아닌데도 너무 시선이 확 앞에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시네마가 제 눈앞에서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시네마가 제 눈앞에서 막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연기. 1이라는 연기도 아니고 2라는 연기도 아닌 1.5, 1.6, 1.7 이 연기를 하는 걸 보고 이 배우다. 나 이 배우라면 이거는 내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배우랑 같이 이거 역할 이럴까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우와 하면서 승아 배우가 딱 어디에서 나간 순간 저랑 피디님이랑 저기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서로. 네 그렇게 해서 승아 배우 만났고 정말 그 덕분에 제가 이 영화는 전적으로 승아 배우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승아 배우가 연기를 해서 물론 몇 가지 가이드는 있었지만 승아 배우가 연기를 해서 그게 승아 배우가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연기가 좋으면 그냥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GV대에 와서야 승아 배우도 나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승아 배우랑 GV를 많이 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여기 하고 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계신 분. 네. 네, 그리고 뒤에 계신 분 갈게요. 네.
이 정도도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감정이 새로웠고 그리고 그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고 그 의도가 혹시나 된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되게 굉장히 공감이 갔던 부분이 저도 초등학교 5, 6학년 때 많이 뭔가 숨기려고 하면서 그 욕망이 이렇게 같이 섞였던 것 같거든요. 네, 감독님께서는 어리실 때 그 좀 숨기고 싶었던 게 있으셔서 이런 연출이나 이런 글을 쓰실 수 있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치유가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머리에 대해서는 어떤 연출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연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맡으셨던 하혜승 배우는 오디션 때 그 머리를 하고 오신 거예요. 아직 그때는 명언이 승하 배우가 파마를 하기 전이었고 저는 원래 그건 접속의 전도연 배우 머리를 하고 싶어서 그 머리는 원래 이 영화 시나리오 쓰기 전부터 나는 전도연 배우 머리 같은 탱글탱글한 머리를 하리라 이러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 배우분을 만나셨는데 하은승 배우님에 대해서도 살짝만 얘기 드리자면 제가 하은승 배우님이 너무 그때 이 배우랑 해야겠다고 들어왔던 이유는 하은승 배우님이 그때는 결혼을 하시는 분이 아닌 정말 젊은 배우분인데 본인을 아줌마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오디션에서 아줌마가 이거 봐도 될까? 그냥 내가 봐도 될까 해도 되는데 아줌마라고 그 생소한 말을 먼저 하신 게 이건 대단한 디테일이시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예승 배우님이랑 그때 꼭 하고 싶어서 하예승 배우님 스케줄을 어떻게라도 맞춰야 된다. 이 배우랑 꼭 하고 이 배우가 무조건 회장 넘어야 된다. 라고 해서 같이 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5학년 때 저는 이 영화의 시작이 되었던 가정환경조사서가 아무렇지도 않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이거 그냥 조용히 따로 선생님이랑 하고 싶은데 혹은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사람들을 그렇게 귀 기울이게 앞에서 하지? 그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그때의 공기라든가 그때의 심리라든가 이걸 어떤 스릴러고 나도 막 얘기하는 쿵쾅쿵쾅 내는 마음 그런 거를 되게 잘 연출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데? 그게 뭐 가정교조사가 그 정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인물이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것만 봐도 위로가 되고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나만 그때 좀 그랬던 게 아니구나. 라는 게 위로가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렇다는 거를 그 분들에게만큼은 사랑을 받고 싶었고 서로 공감대를 얻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 듣다 보니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거 아줌마가 좀 봐도 될까? 라는 대사는 원래는 내가 좀 봐도 될까? 였었던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 그게 즉흥이었는지 대사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거 그럼 뭐 문승아 배우나 혹은 혜진이를 연기한 장재희 배우랑 작업하시면서 시나리오는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일단 그 두 배우는 시나리오를 보고 하지 않았었어요. 이 작품 선택을 시나리오를 보고 하지 않았고 아마 중반쯤 캐스팅 되고 나서 처음에 시놉시스만 보고요. 일부러 성인 배우들에게는 미리 시나리오를 줬지만 이 배우들의 미성년 배우들에게는 먼저 문승아라는 사람을 인간으로 알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대본을 보면 그 대본을 먼저 생각하고 연습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고 일단 둘이 그냥 편안하게 만나서 그 4개월 전에 이제 오디션 갔잖아요. 그 뒤에 저희가 시간이 좀 있었는데 서로 인간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승하비오를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좀 관찰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승하비오는 소리도 없이나 흩어진 밤이 개봉을 했던 저는 배우로 먼저 만났기 때문에 이 배우 이면이 숨겨진 진짜 인감이 있잖아요. 그걸 발견하고 싶어서 나중에 중반쯤 돼야 승하비오를 했고요. 너무 사소한 디테일인데요. 그때 제가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 넣은 거는 선생님이랑 뭐 앞에서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하면서 그거 저랑 둘이 했던 거예요. 뭐 어떠냐면 우리 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저는 이거를 승합을 하려고 가져갔거든요. 이 질문은. 저는 승합을 되게 많은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승합을 하면 저랑 멍하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었어요. 하는 게 전 너무 좋아서 여기에 넣은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의자 위에 쪽지 놓고 들고 가잖아요. 그때 으쌰 이것도 승합에 가는 거. 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캐릭터가 살아 숨쉬게 되는 거군요. 네, 저기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 마이크. 저는 이 감독님 지금 이거 2023년 전에 개봉한 게 1년이 넘었잖아요. 벌써 이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지금 5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 가지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이게 OST랑 여기에 아까 혜진 배우하고 혜진하고 친구의 거기 영음 친구도 거기에다가 놀러 다니는 막 거기에다가 막 가족끼리 막 고깃집에서 막 서로 만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집에서도 대게를 뜯어먹고 있는 그런 이런 스토리를 감독님이 어떻게 쓰시고 촬영 장소는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포스터에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먹는 장면에 공을 들이셨을까? 왜 식사일까? 맨 처음 왜 개였는가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일단 저는 부모님과 자식의 감수성의 차이, 어른과 아이의 감수성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 개를 먹는 장면에서는 사실은 부모님은 이 자식에게 명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 말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따뜻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행동으로는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단 그 개는 되게 비싸잖아요. 걔는 삼겹살도 아니고 걔는 정말 비싸고 밤에 와서 그걸 쪄먹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는 인석해도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맛있는 걸 먹여보고 싶고 그리고 집에서 개를 먹어봐야 어디 가서 개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개를 먹는 방법도 알려주잖아요. 저는 그게 이 가족만의 이 부모님만의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 개를 먹는다고 했고 근데 제 연출 호텔이 이렇게 써있던 것 같아요. 멀리서 볼 때는 어둑어둑하고 파란데 가까이서 가면은 뜨겁고 김이 모락모락하고 빨간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영화마다 장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비밀연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영화인데 정말 좋은 스토리텔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말씀을 정말 빠져들기 워낙 잘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또 로케이션 약간 질문하셔가지고요.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기 좀 어려울 테니까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작품에 제일 마음에 드는 로케이션. 저는 회사입니다. 네. 그냥 그 회사가 그 넓은 창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이 초등학생이 가는 사실 반경이 일반적으로 넓지 않잖아요. 학교, 집, 학원, 뭐 주변 놀이터 이 정도인데 명훈이가 저는 멀리 자기 바로 가볼 수 있게 바랬거든요. 그 아이라는 프레임만 되면 되게 많은 곳을 갈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시나리오 쓸 때도요. 되게 많은 곳을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회사였어요. 그래서 명훈이가 회사 앞에 갔을 때 저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눈에 너무 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넓은 회사를 하고 싶었고 창이 확 트인 회사를 하고 싶었고 그걸 제작진에서 잘 찾아주셔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네, 저기 지금 손 번쩍 드신 베이지 색. 네.
팀장 경수가 아무리 봐도 반장인 명훈이를 좋아해서 그렇게 우리가 뭐 계속 말도 걸고 애처로운 눈빛을 보이는데 정작 명훈이는 경수를 질투한 나머지 이제 뭐 거짓말은 점점 더 커지고 뭐 경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여자라서 당연히 이제 명훈이나 뭐 기타 등등 혜진이의 반응들은 잘 이제 캐치를 했는데 경수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감독님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 되게 우리 신기하게 경수 질문이 우리 경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네요. 일단 경수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경수를 맡은 그 배우도 되게 제가 그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는요. 정말로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오디션장에서 봤는데 정말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는 친구가 정말 혈액의 친구 있죠. 그런 친구가 여기 딱 온 거예요. 보통은 이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고민하다거나 뭔가 이렇게 하기 말고 이 친구는 정말 아무 그게 없어서 좋았어요. 그 천진난만한 아무런 고민과 어떤 그런 고난이 없는 그 천진난만이 좋아서 그 친구를 캐스팅하게 됐고요. 글쎄요, 좋아할 수 있겠네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좋아하면 그렇게 어긋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 영화의 또 하나의 장점이 진짜 캐릭터가 개성이 살아있거든요. 모든 캐릭터에게 저렇게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사실 캐릭터를 하나 여쭤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네, 많이 카메라가 가진 않지만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가 명훈이 오빠거든요. 잘 보기 어려운 성숙한 소년의 모습이고 이 명훈이 오빠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배우와 함께 배우도 너무 근사한 거예요. 네, 좀 궁금합니다. 최현진 배우도 오디션을 통해서 봤었는데 지금은 엄청 멋있는 저기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오디션 때 머리 빨간 초등학생이 들어와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오빠 캐릭터는 찰떡이에요. 네. 네, 일단 그 명훈이 5학년인데 오빠 6학년이잖아요. 명훈이가 폭주를 하잖아요. 영화 속에서요. 일단 명훈이는 같은 환경에 있는데 태도는 다른 그런 인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연년생으로 했고요. 내가 그걸 명훈이의 모든 행동을 지켜볼 수 있잖아요. 가원도 거짓말로 하고 너 명아 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사는 거 맞아? 명훈이가 그때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변에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빠였어요. 오빠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진 인물이죠 사실은. 앞에서 인사인 척하고 뒤에서는 말 못할 어떤 장자의 스트레스도 있고요. 그래서 명훈이를 지켜봐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현진 배우는 제가 현장에서 놀랐던 거는 일단 제이 배우, 승하 배우, 현진 배우 세 사람의 큰 동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어요. 이 세 배우는 감정 기복이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박력이 넘치고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화를 내고 제가 어떤 디렉션을 여러 번 줘도 그냥 끈질기게 끝까지 하는 배우들이라서 제가 되게 편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숙함들 있잖아요. 때로는 저렇게 성숙할 수가 있어? 라고 하실 질문이 때로는 들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아주 옛날에 때때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제가 21살 때인가 어디 영어학원에서 뮤지컬을 이제 아이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때 저 스태프 혼자라서 뭘 만들고 있는데 정말 생각이 없어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이 뮤지컬을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왔고 평소에 너무 말썽 피우고 막 진지한 애들이 있는데 얘 막 맨 말썽 피우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게 저는 딱 기억에 남았어요. 딱 제가 열심히 막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못 끝내실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그 친구가 하는데요. 정말 가끔씩은 그렇게 더 해안이 넓은 하지만 선생님에게 막
말하지 못하고 나면 정중하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그런 친구들이 또 가끔씩 네, 있기도 하더라고요. 시간만큼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두 분 제가 지금 눈에 들어와서 두 개 빨리 받겠습니다. 여기 한 분, 뒤에 지금 손 올리시는 검정으로 보시고 네,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가까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그 대상 받고 난 이후에 명희가 좀 더 눈에 띄었는데요. 그 결론적으로는 그 가족에 대한 대상 원고를 이제 받아서 묻는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사실 없애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태우거나 찢거나 묻거나. 네, 그 묻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 명은이한테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명은이가 가족에게 갖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혹시 그렇게 선택한 과정이나 변화가 있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글은 명훈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인생의 역작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모든 혼신을 다 쏟아부었고 사실 지금 사실 잘 썼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썼으니까요. 모든 뼈를 갈아부어서요. 그 작품이 객관적으로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다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이거를 세상에 공개를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명훈이만의 이걸 되게 귀하게 의식을 치러주고 싶었어요. 의식 그리고 버리거나 찢거나 불태우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은 아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지금은 아니었고 지금 내 마음이 누가 뭐래도 아니고 하지만 나는 이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니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근사한 장소에서 근사하게 의식을 치러주리라 하고 자기가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녔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나는 본인 스스로 근사하게 묻어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승하 배우의 입장을 얘기할게요. 이건 저의 연출도고요. 승하 배우의 얘기는 저의 연출도 모두 포함하지만 승하 배우는 명훈이라면 한 일주일에 2번씩 와서 팠을 거라고. 그러니까 각 객석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 그럴만해 명훈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영화가 거짓말 다음에 비밀이 오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끝까지 봤을 때는 명훈이가 저거를 땅에 묻는 걸 봤을 때는 비밀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의 결과가 아니라 진실을 대면했을 때 내가 품게 되는 소중한 거고 그러니까 찍거나 태울 수 없었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다들 또 말씀드리니까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좋은 작품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에서 글쓰기가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는데 그게 창작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영화 연출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봤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좋은 이야기는 작가의 어떤 부분이 표현이 되고 전달이 됐을 때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작가님께서는 명은이에 가까운 창작을 하시는지 혜진에 가까운 창작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이라고. 엄청난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창작은 사실 이 비밀 언덕을 쓴 것과 맞닿아 있어요. 저는 반의 픽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반의 논픽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전적인 이야기로만 썼으면 아마 이 영화는 저도 못 보고 관객분도 못 봤으리라 생각해요. 굉장히 오글거려서요. 근데 적당히 여기에 제가 허구를 넣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관객분들도 저게 감독의 이야기라고 하면 그거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감독이 겪었다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한 거는 이건 관객이 명훈이를 욕해도 좋고 또 그러면 안 된다. 명훈이 욕해도 좋고 누구를 욕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허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솔직해져야 하냐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솔직함으로 만들었어요. 네. 저 어느 유형의 작가이신가요? 둘을 섞었습니다. 아. 혜진과 명훈이를 섞었습니다. 답변 안에 있었던 답을 제가 다시 여쭤봤네요. 네. 사실 정말 계속 이야기를 시간만 허락한다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감독님 요즘 뭐 하시는지 다음 기회도 뭔지 좀 나눠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또 차기작 열심히 쓰고 있고요. 이제 명훈이를 만들었을 때처럼 인물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파는 걸 좋아해서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어떤 이야기인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지만 또 그걸 찾아뵐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요 개봉이 7월 12일 날 했는데 그 1주년에 맞춰서 각본집이 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질문으로 또 열심히 또 꾸려가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정말 무궁무진한 토요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들 덕분에 저도 오늘 되게 많이 처음 해본 얘기들이 오늘 되게 많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평론가님과도 꼭 뵙고 싶었는데 오늘 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집에 잘 들어가시고요. 일상을 살아가시다가 문득문득 명훈이도 좋고 에란도 좋고 여기 나오는 어떤 인물인지 떠올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